네, 국회에 앞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간의 시민 참여단 공론조사 끝에 원전 건설 재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건설 재개와 중단, 이 표차가 비교적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석 달 동안 진행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인 3.6%포인트를 넘은 19%포인트 차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에 비해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폐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재개 의견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됐는데요.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와 원전 확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전 건설 축소 방향의 에너지 정책 결정 권고안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은 471분의 시민 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다음 주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대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번 공론화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서 여당은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대승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선 공약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 재개를 공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는 사필 귀정이라면서 공사 중단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미쳐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고 바른정당 또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 이게 또 관심인데요. 두 당의 통합 움직임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당 내부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두 당 통합에 적극적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 직접 만나 통합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이 국민의당의 30명, 바른정당의 10명 이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12월엔 통합정당이 출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탈당파 의원들은 오늘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두 당 지도부의 통합 논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불가를 말했던 안 대표와 유 의원이 이제와 통합론을 얘기하니 큰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두 당의 통합은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단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통합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
진로로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양론이 좀 팽팽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상대적으로 꽤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소 의외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반 뭐 여론조사에서도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오륙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자,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은요,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갔다는 거죠. 이번 공론조사에서 양측 의견 차는 19%포인트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오차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공론조사에서는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아하. 20대, 30대 그동안 사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그랬죠. 20, 30대의 경우도 증가폭이 더 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토론을 하면 할수록 더 필요하다는 공사 재개가 예. 더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요. 다만 이번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케이스가 아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한 설문,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의외예요. 사실 필요 없는 질문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할 여부는 사실 이 권한이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니죠. 이 부분은. 오륙호기에 대한 중단 재개냐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 이거 예. 문제였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향후의 어떤 한국의 그 원전에 대해서는 참여단의 그 53%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뭐 당위적인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예, 원론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단 시민 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이 토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점점 더 많아졌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앞으로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그들의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의 권한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앞으로의 원전 정책, 원전 축소 정책 쪽으로 권고안을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문항의 구성과 또 설문 방식 그리고 토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금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 들어보겠습니다.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아주 짧은 지금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과제에서 탈원전 정책을 거듭 강조를 했었지 네.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는 상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핵심 국정 과제로 늘 강조를 해왔기 예.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이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고 상황은 정리를 했지만 5, 6호기 건설 백지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취임 100일에도 탈원전 정책은 전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지지층 일부에서 이거 공약 불이행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노후 원전 폐쇄를 앞당기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데 대해서 이제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당장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건설 재개 찬성 여론이 갈수록 점점 올라서
올라서 59.5%까지 찍은 것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놓고도 이렇게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권은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그동안 소동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 빠뜨리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과물이 문 정부의 큰 교훈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야당의 공세가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바른 결정을 대한민국과 원전 산업의 미래를 살렸다. 그러면서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도 더 늦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그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반면 탈원전 정책에 찬성했던 정의당은요, 공론화위 발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 공론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사회적 논의로 이렇게 결정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석 달 동안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 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이 비용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한수원이 감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우선 공론조사 실시 비용으로 46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공사를 일시 중단에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석에 따르면요, 공론화 기간인 지난 3개월간 협력사 손실보상 추산 비용은 대략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 작업과 함께 계약 조건에 따라서 피해 보상에 나설 방침인데요. 한수원은 당초 2022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공론화 기간인 3개월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 이 역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일정 지연도 지연이지만 이번 공사 중단이 우리의 원전 수출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합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과정에서 존중해지길 바랍니다.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려요. 굳이 공론화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또 야당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요, 이제. 그렇죠. 공론화위원회는 초기 단계부터 이제 절차상의 좀 문제로 좀 계속 복잡했었거든요.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밝혔지만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471명이 이 공론을 모았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수기 민주주의 실험 1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예,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리 오륙호기와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보면 별개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공론화 결과와 관계없이 하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 자체가 이제 향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 방식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첫 시도였기 때문에. 예. 근데 에너지 정책에 이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결과가 반영된 건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놓고서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 활동과 관련했을 때 수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청와대와 같이. 근데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맡긴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당 역시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의 결론도 어떻게 보면 다 월권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 과정 자체를 시간 낭비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민주주의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사실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치른 이 비용 자체가 정말 필요 없던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과정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숙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하튼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렇지만 건설 중이거나 준비적인 원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도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정부는 이미 6개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한 케이스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영덕에는 지금 건설 예정이던 천지 1, 2호기가 있었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6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중단됐습니다. 이쪽은 각각 2026년 그리고 2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요. 한수원은 지난해 7, 8월에 이미 공고를 거쳐서 그 전체 면적 기준의 18%를 사들였는데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땅 매입은 여기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도 사실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우리 국민 모두도 거의 그럴 겁니다. 다만 원자력이 아닌 다른 또 대체 수단이 있다라면 그것을 당연히 찾아가는 게 또 좋을 겁니다.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인 것들을 찾아가야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전기료라든가 또 다른 문제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 또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어땠습니까?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7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인 부정평가는요, 4%포인트 올라서 23%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20%대가 된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긍정평가를 내린 이유로는요, 소통과 국민 공감 노력이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요, 과거사 들춤 그리고 보복 정치가 26% 그리고 북핵 안보 불안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그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이 48%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국민의당이 7%, 바른정당이 5% 등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체입니다마는 다른 야당 모두 합쳐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두 당의 통합은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단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통합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신고리 5, 6호기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 재개를 공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공사 중단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쳐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고, 바른정당 또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 이게 또 확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됐는데요.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와 원전 확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공론화위는 정부에 원전 건설 축소 방향의 에너지 정책 결정 권고안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공론화위원장은 471분의 시민 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은 다음 주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대로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번 공론화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서 여당은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대승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선 공약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심인데요. 두 당의 통합 움직임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도부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야당 내부의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두 당 통합에 적극적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말 직접 만나 통합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이 국민의당의 30명, 바른정당의 10명 이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12월엔 통합정당이 출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탈당파 의원들은 오늘 오전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두 당 지도부의 통합 논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불가를 말했던 안 대표와 유 의원이 이제와 통합론을 얘기하니 큰 정치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에 앞서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간의 시민 참여단 공론조사 끝에 원전 건설 재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건설 재개와 중단, 이 표차가 비교적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석 달 동안 진행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인 3.6%포인트를 넘은 19%포인트 차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 중단에 비해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세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재개 의견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20, 30대에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원전 축소와 유지